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침 오늘 그 행사 주관해서 경남도의 또 류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나영우 이사장님 또 개최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여러 귀한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우리 안광헌 사장님, 또 김광희 또 회장님, 또 김영준 본부장님 등 많은 귀한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김현영 교수도 와 계시고, 정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이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동시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배를 해주신 이 하문견 교수님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마산이 고향입니다. 마산서 나고 또 자라고 또 고등학교까지 지내다가 이제 부산으로 갔는데요. 이 고향에 대한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그 하루 연세가 98 되시는 분을 모시고 거창을 갔습니다. 거창에 가서 이런저런 연유해서 거창을 갔었는데요. 그분께서 거창의 고향에 대해서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그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슴이 굉장히 깊게 뭘 느끼고 이랬습니다. 야, 이 분이 이제 100살이 가까우신데 고향에 대한 또는 정, 그리고 또 관련되는 역사, 또 후손들에 대한 생각, 그런 모습 보고 정말 제가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는데요. 마침 또 거창을 거쳐서 창원 마산으로 왔습니다. 요즘 창원이라 합니다만은 저는 저 다닐 때는 마산이니까 어쨌든 그 우리 창원시에 와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 좀 전에 나 이사장님께서는 또 친구의 친구고 다 이렇게 걸치면 정말 그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가슴이 뜨겁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런던에 이제 사무총장 당선이 2015년도 당선되고 그다음에 가서 한 8년 근무했는데요. 저는 그 전에 사무총장으로 그 8년 근무하기 전에 그 전에 2번 런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98년부터 2001년, 2006년부터 2009년 대사관에 근무를 하면서 또 IMO 담당을 하면서 오랫동안 IMO에 돌아가는 그 일들을 쭉 관찰했습니다. 시작은 86년도에 처음 IMO 회의를 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런던에 주재하면서 또 런던 IMO에서 어떤 의장직을 맡으면서 계속 IMO하고 연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 기분은 계속 런던에 살았던 기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그 해양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드문드문 어떤 그 시각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000년 경에서부터 쭉 드려왔는데요. 그 15년도에 제가 이제 당선되고 떠날 때 부산에서 이제 조선기자재 그 업체들 또 협동조합 분들 만나면서 제가 느끼던 점도 말씀을 드리고 이랬습니다. 또 런던 가서도 조선산업은 조선산업이라 하더라도 기자재 산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직접 또 관련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지금 질적 면에 있어서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과거 일본에 거쳐서 한국으로 와서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조선산업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 정말로 그 맨 땅에
그 헤딩하기 시기였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조선을 만들 때 그 돌아가신 정중 회장님이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그 했던 일화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조선 산업이 이렇게 발전됐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우리 조선 기자재 산업들이 그 과정에서 함께 동행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밖에서 제가 생활을 하니까 밖에서의 시각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쳐다보게 되니까 과거의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정말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출장을 전 세계에 왔다 갔다 다니니까 개도국에 가가지고 개도국 그 수반 그 대통령이나 또는 그 총리한테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한 50분씩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기하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열심히 이제 살아온 점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조선 지금 국제적으로 해운 환경이 여러 가지 경영 환경도 그렇습니다만은 해사 기술의 측면에서 많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크게 나누어 가지고 물론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들 또 다른 환경에 예를 들면 해양 플라스틱이나 등등 이런 사안들도 많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산업에 직접 느낌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지금 기후 변화고 그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후 변화와 디지털의 문제는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지금 EU에서 두 가지 정책의 축입니다. 기후 변화, 디지털, 군사 외교적인 측면을 빼고서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해양 관련 산업들이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구 많이 추적해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드릴 말씀은 전체 흐름이 어떻고 그리고 기후 변화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새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런저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각오로 움직여 나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이 이거 말을 해야 돌아가네요. 저 우선 국제 해운이 어떠냐, 그다음에 IMO가 뭐 하는 데냐, 그다음에 과제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글로벌 동향이 어떠냐,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지금 해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평소에는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코로나 때 재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 가지 그 사태 때문에 그 물량 수송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선박의 검역이나 이런 절차 때문에 소위 그 서플라이 체인에 아주 그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선박이 지체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운 수송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관련해서 굉장히 물류 이동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해운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잘 아시다시피 물량면에서 전 물량의 90% 이상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여러 가지 선박 성능이 좋아지니까 과거에는 그 컨테이너가 아니었던 화물들이 컨테이너 옮겨오는 것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국가를 이어주고
지역을 이어주고 대륙을 이어주는 그런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요즘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CO2를 방출하는 게 전 세계 방출량의 한 3% 수준입니다. 항공도 한 3%인데요. 한 3% 수준의 방출을 하면서 전 세계 국제 세계 물동량을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 각도에서 볼 때는 대단히 지금도 친환경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0에서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동량은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평균에서 한 2.4%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과 궤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또 여러 가지 해운 활동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다음 부탁합니다. 다음은 지금 선대들이 세계적으로 선대가 지금 우리 조선 산업은 지금 양적인 면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질적으로 세계 1위에 위치를 하면서 해운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운 산업은 지금 전 세계에서 선박을 등록된 걸로 보면은 한국이 6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앞에 돌려주십시오. 6위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표에 보면 그러나 선박을 지배하는 소위 용선해서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지금 한 세계 4위 내지 5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체의 한 35개국이 94% 이상의 선박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을 떠나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넘나드는 대양 해운을 하는 국가들은 한 20개 정도 남짓합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4위, 5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다음부터 합니다. 그러한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흑해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정말 그 심각한 사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또 작년에 발생된 지중해 중동에서의 그 지금 군사 문제,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가 돼 있고 또 이런 상황들이 또 홍해 지역에서는 그 중동 지역 문제 때문에 선박을 60척 이상 폭격을 했기 때문에 해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특히 선원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수에즈를 못 가고 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야 되는 어떤 선박 해운회사의 경영 차원에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 상당히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부터. 다음에 이제 국제해사기구는 참고로 이 기회에 국제해사기구는 UN 전문기구입니다. UN 전문기구라는 것은 스페셜라이즈드 오거나이제이션은 한 15개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노동기구, 식량농업기구 합쳐서 15개인데 이 15개는 UN 그 암브렐라 하에서 독자적으로 그 사무총장을 선출을 하고 또 예산을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 UN 전문기구입니다. 15개. 나머지 한 15개가 UN의 직할기구로 있습니다. UN 개발기구, UNDP, UN 환경기구, UNEP와 같은 거 1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구가 15개. 그 중에 하나가 IMO인데 지금 런던에 있습니다. 역할은 48년도 IMO를 만든다고 협약을 채택할 때 해사 안전, 선박의 안전, 사람의 안전, 그다음에 해양 환경 보호 이런 걸 초점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해상 수송을
효율성을 원활하게 해상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해상 수송의 효율성,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선박에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나 해양 환경에 대해서, 선원에 대해서, 여객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 그런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제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76개 회원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사회가 있는데요. 이사회가 40개 이사국입니다. 이 40개 이사국 중에 A, B, C가 있는데 A가 10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A그룹의 이사국으로서 2001년도 A그룹 돼가지고 현재까지 좋은 성적으로 A그룹으로 당선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요거는 IMO의 이제 그 정경 테라스인데요. 혹시 IMO에 가보신 분도 일부 계시겠습니다만은 IMO 빌딩은 템즈강을 따라서 국회가 국회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멀지 않은 위치에 있고 아주 아름다운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오픈 이 테라스가 굉장히 그 낭만적입니다. 혹시 런던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IMO를 방문해 주시고 그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커피값 그 파운드가 없으면은 전임 사무총장이 낼 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국 여왕이 이제 18년도에 오셔가지고 저희들 그 70년 기념 행사할 때 오셔가지고 그때 영국 여왕이 공식 대회 행사에서 이렇게 환히 웃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환히 웃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이날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여왕이 농담을 걸어서 앞에 있는 우리 그 손님들, 뭐 대사들 포함해서 손님들 한바탕 웃기는 통에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요 밑에는 이제 회의 장면인데요. 다음부터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유도 마찬가지. 지금 기후 변화 제로, 그다음에 디지털, 이 두 가지가 큰 화두입니다. 근데 큰 화두인데 지금 대한민국도 다행히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 좋은 변화를 갖고 있고요. 다음부터 합니다. 원래 기후 변화는 2018년도에 그 이전에 10년 정도 노력해서 미래를 향한 전략을 18년도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핵심이 2050년도까지 국제 해운에서 배출되는 총량의 최소 50%를 감축한다, 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상황이 너무 악화돼 가지고 변했습니다. 다음부터 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IPCC 등등의 위험 경고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175개 IMO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유엔의 기후 변화 그 협약 파리 협약 그 시스템 하에서 실질적으로 산업별로 만장일치로 이 전략을 채택한 것은 우리 해양 산업, 해운 산업이 최초입니다. 이 기적 같은 175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50년까지 네트 제로, 우리 통상적으로 탈탄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by or around IE, 즉 close to 2050인데 어쨌든 2050년이 타겟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으면 2060년도입니다. 또 다른 개도국이 2060년, 2070년도 있습니다. 유럽 쪽은 2040년, 45년. 그래서 절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2050년, 2050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2030년 목표, 2040년 목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2030 목표는 5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2040년도 목표가 전 국제 해운의 배출량의 70%, 최대 80%를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목표입니다. 80%, 75%, 80% 줄인다는 것은
개별 선박의 숫자를 포함해서 개별 선박을 들어가면 거의 90%의 에미션을 줄여야 됩니다. 엄청난 지금 목표를 지금 가지고 어쨌든 채택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이미 뭐 기술적으로 뭐 EEDI, EEXI,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CII, 뭐 탄소 소위 그 집약도를 체크를 해서 선박별로 등급을 매지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게 상당히 그 강한 조치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채택한 전략에는 이 앞서 말씀드린 목표를 토대로 소위 그 탄소세, 소위 그 지금은 뭐 이코노믹 메이저인데요. 이런 탄소 경제 조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료의 표준,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채택한다고 내년까지. 그럼 어느 정도로 채택할 거냐? 이게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현재 IM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최근에 10월 달에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연료 표준, 그다음에 경제적인 조치 두 가지 핵심입니다. 연료 표준은 2050년도를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줄여 나가야 되느냐, 굉장히 그 참 심각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내년 25년도에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기술적인 조치만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세를 지금 어느 정도 소위 그 집행을 하느냐, 방법이 한 두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해운 회사에 대해서 과거 지금 현재 화석 연료를 쓰는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부과하느냐, 구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이 내년에 채택이 됩니다. 이것이 안에 따라서 조금 약하게 나와 있게요, 많이 나와 있는 좀 높게 강화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 경제 조치가 약하면은 그 다음 대체 연료로 넘어가는 게 슬로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사들이 이제 그냥 지금 연료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경제 조치를 어느 정도 하느냐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도상 국가들이 함께 여기에 조인 안 하면은 이 조치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럼 개도국은 자기들은 이걸 쫓아가려니까 국내 여건이나 자기들 선박 어떤 구성이나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애로를 해결해 줄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화두입니다. 지금 현재 아제르바이잔에서 그 콥, 그러니까 기후변화 총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제 이번 주말이 끝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화두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개발도상 국가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게 화두입니다. 이것만 되면은 빨리 가죠. 개도국들에 대해서 선진국이 약속한 것은 2020년부터 매년 100억 불을 조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0억 불을. 그런데 이제 그 100억 불을 조성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달성이 지금 뭐 좀 미흡한 점이 있는 상태고,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 포함해서 개도국 전체는 1조 달러를 매년 마련해야 우리가 동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자 그러면은 그 선진국이 낸 돈을 가지고 개도를 지원하는데 IMO는 선진국이 따로 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 연료를 쓰는 해운사에 대해서 경제 탄소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탄소세를 적용하면은 뭔가를 부담을 해서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운 회사에서 돈을 내는 그 돈이 모아져 가지고 기금이 만들어집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몇 가지 사항으로 씁니다. 해운 회사를 도와주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개발도상국가, 특히 도서국가나 아주 최빈국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 돈에서 나오기 때문에 UN 전체 시스템에 비해서 지금 해운 기후변화 전략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레벨로 채택하느냐가 지금 최대 관건으로 10월달 회의 이후에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내년 4월달에 일단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최종 공식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실제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해운이나 또 조선의 직접적인 변화의 템포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7월 달에 그 채택할 때 전 세계가 한 6개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유럽 국가들 EU, 그다음에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수출 국가,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 남미 쪽에서 마켓에서 먼 나라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미국이란 독자적인 변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도국과 같이 움직이는 중국의 어떤 포지션 등등 해서 6개 그룹이 엄청나게 각축을 했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정말 뼈아픈 그 노력 끝에 합의를 해서 그 합의하에서 내년 4월 달에 일단 승인하고 그다음 내년 12월 달에는 공식 채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항만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항만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로텔담부터 싱가포르, 상해, 부산까지 해서 전 세계 항만 간에 어떻게 이 내용에 동참을 하고 그다음에 대체 연료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체 연료를 섬 항만에서 방카링을 어떻게 하느냐? 방카링을 하면서 또한 아까 디지털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항만에서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화 시키느냐,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44개인데 50몇 개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친환경 연료, 미래 연료가 지금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LNG나 LPG도 또 바이오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암모니아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도에는 수소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인데요. 이거는 이제 선박의 자동화선과 물려서 지금 선박을 디지털화 시키면서 자동화 시키면서 항법 장치까지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IMO에서는 일단 자발적 볼런터리 시행 규정을 2025년도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강제 시행하는 규정을 2030년도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상당히 이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디지털과 바로 직결되고 어느 정도까지 AI 기술을 넣느냐 이것도 지금 추세에 따라서 또 이 선박 조선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제가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선원을 포함한 항만 인력을 포함한 이 인력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큰 화두입니다. 앞서 누가 말씀하신 아침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기사가 많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선대는 늘어나면서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해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기사에 대한 교육 훈련,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교육 여건과 시설을 추가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해기사를 어떻게 부족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수급 대책도 지금 마련해야 되고 해기사들의 그 복지 정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해양 문제가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문제가 해양 환경 보호는 누구나 이야기하죠.
그런데 92년도에 그 브라질에서 회의했던 이후에 해양 하다가 지금 현재 지난 한 7, 8년 동안 해양 문제가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문제는 기후변화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해양 문제가 더욱더 더 두드러지게 보이겠습니다. 전 지구 표면의 72%를 차지하고 또 산소를 방출하고 또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이런 기능들이 해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수산업에 대한 우리 먹거리 제공하는 등등 해서 해양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가운데 있어서 BBNJ라는 참고로 공해상의 해양 생물 다양성 조약이 작년에 채택이 됐습니다. 이 채택이 되고 나면은 공해상에 있는 해양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시스템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그 영향을 주는 그 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한 160개국 이상이 비준을 해야 발효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UN 그 해양 관련 회의도 매 3년 큰 회의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중간 회의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Our Ocean Conference라는 또 미국 주도의 해양 관련 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UN의 지속 가능 지속 개발 목표 SDG와 연계해 가지고 해양 문제도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제 기후변화 문제나 또 디지털 문제나 EU의 변화 문제나 전 세계의 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IMO의 그 선박 해사 기후변화 전략은 채택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27년부터 집행을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율운항 선박은 디지털과 병행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 관련되는 기술 부분에서 협업을 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인적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다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해야 됩니다. 국가 간 협력, 국가와 민간 협력, 또 민간 서로 간의 협업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다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넘겨줄 우리의 유산이다. 이런 시각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종합적으로 그럼 한국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있느냐 이런 걸 쳐다볼 때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의 해양 산업 생태계는 해운이든 항만이든 조선 산업까지 조선 기자재 포함해서 이 생태계 시스템은 전 세계의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스템 조선도 그렇지만 이 시스템적으로 볼 때 전 세계의 최고 수준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해양 산업은 완전한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글로벌 무한 경쟁에 해당되는 산업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근데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집단적인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어느 한 국가가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EU만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발도상국가, 에너지 자원국가까지 포함해서 함께 협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집단적 리더십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누가 그러면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 마지막 이제 결론은 지금 이제 경남 지역의 조선 해양 기자재 산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산도 있고 조선소는 울산도 있고 또 경남 거제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 해양 조선 기자재 산업의 측면을 볼 때는 이런 새로운 큰 변화기에는 여러 가지 기회 요인도 같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만이 잘 살겠다는 이런 우리의 생각도 있겠지만은 지금 기후변화나 디지털 문제는 글로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관련되는 산업계가 대한민국의 범위의 시각을 넘어서서 글로벌 어젠다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느냐, 큰 시각에서 우리 여기 계신 경남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에서 큰 틀에서 시약을 보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급한 것 또는 덜 급한 것까지 포함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특히 이 부산, 울산, 이 경남까지 포함해서 또 우리 경남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이 역할이 우리 해양 글로벌 해양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메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함께 협업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과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밖에서 쳐다봤을 때는 한국의 잠재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해 나가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사장님 또 이를 관계되는 분들이 협업의 분위기가 지금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기택 전 사무총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서 또 끝에는 세 가지 숙제,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은 해결해야 될 세 가지 숙제와 함께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임기택 전 사무총장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리더스 서밋을 진행을 할 텐데요. 플로어에 좀 10분간 휴식을 하면서 단상의 준비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2시 20분이기 때문에 2시 반에 리더스 서밋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